갑자기 텐트 밖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고 그들의 텐트 문을 확 열어버리는데요. 1989년 경기도 양주 불곡산. 당시 중3이었던 일영은 친구들과 함께 한 계곡에 놀러 갔는데요. 텐트를 치고 다 같이 이곳에서 잠을 자기로 했죠. 늦은 밤 텐트 밖에서 빨리 나와서 함께 놀자는 친구들의 시끌시끌한 소리에 잠에서 깬 일영은 아무 생각 없이 텐트 밖으로 나가려다 문득 자신을 부르던 친구들이 모두 텐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청 뒤편으로 샘내 불곡산 계곡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이곳을 샘내계곡이라 부른다고 해요.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 바다도 좋지만 가까운 시원한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것도 굉장히 좋은 피서 방법이 될 텐데요. 서울 근교에 위치하면서 물도 맑고 시원해요. 그런데 무엇보다 좋은 건 이곳은 사람들로 붐비지 않는 한산한 곳이라는 건데요. 사실 불곡산 계곡, 일명이 샘내 계곡은 주민들 사이에서 귀신 나오는 계곡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지난 1989년 이곳 샘내 계곡에서 캠핑을 하던 중학생 친구들이 겪었던 이야기는 이미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하는데요. 귀신 나오는 곳으로 유명한 이 샘내 계곡에 호기롭게 떠난 중학생들, 과연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1989년 무더운 여름, 당시 서울에 살던 중학교 3학년의 손일영 씨와 친구들 3명은 양주시의 한 계곡으로 놀러를 옵니다. 여기서 텐트를 치고 며칠 머물다 갈 계획이었죠. 물이 얕은 곳도 또 깊은 곳도 있던 만큼 중학교 3학년의 남자친구들이 놀기에 적당히 좋은 곳이었어요. 사람도 없었고. 하루 종일 물에서 신나게 놀고 날이 저물자 일영이와 친구들은 텐트로 들어가 잠자기 전까지 이런저런 놀이와 얘기를 하며 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텐트 제일 안쪽에 있던 기용이가 무언가를 보고 화들짝 놀라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놀란 친구들은 기용에게 왜 그런지 물었고 기용은 텐트 문 앞에서 하얀 무언가가 휙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얘기합니다. 텐트를 등지고 앉아 텐트 입구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친구들은 이 밤중에 얘가 또 괜히 겁주려고 그러나 싶어 하는데 생각보다 기용이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 앉아있던 성민이가 자리를 바꿔주는 걸로 일단 상황을 수습해봐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성민이 역시 같은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2번이나 같은 것을 보았다고 하니까 놀이에 흥이 깨졌고 친구들은 그냥 잠이나 자기로 했죠. 잠시 후 잠에 든 일영이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데요. 텐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고 텐트를 열어보니까 한 나이든 여자가 이 텐트에 거꾸로 매달려 당장 여기서 내려가라는 겁니다. 일영이가 누구신데 그러느냐라고 물어보니 그건 알 거 없고 여기는 귀신이 많은 곳이라 절대 너네가 놀 곳이 못 되니 당장 내일 여기서 내려가라 라는 얘기를 했고 이 얘기를 마치자마자 잠에서 깨게 되었다고 해요. 놀란 일영이가 친구들을 깨워 자신이 꾸게 된 꿈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듣던 남영이가 혹시 그 아줌마 이렇게 생겼느냐면서 목걸이 안에 든 사진을 하나 보여주는데 일영이 꿈에 나타난 그 아줌마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알았지? 당황한 일영이가 어떻게 알았느냐 물어보니 남용이가 하는 말이 자신도 방금 같은 꿈을 꿨는데 자신의 꿈에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 당장 내려가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잠에서 깼는데 들어보니까 일영이가 자신과 같은 꿈을 꾸고 있었고 혹시나 해서 어머니의 사진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잠들기 전 이 텐트 앞에서 누군가 자꾸 지나갔다는 것도 찝찝한데 돌아가신 남영의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 이곳에서 당장 내려가라는 꿈을 그것도 2명이나 동시에 꾸게 되었으니 다음날 이 4명의 학생들은 아침이 되자마자 텐트를 걷어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렇게 다행히 계곡에서 아무 일도 없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서 생기게 되었어요. 이 일영이 일행이 귀신 때문에 계곡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를 하자 다른 친구들이 놀리기 시작한 건데요.
참다 못한 일영이 일행이 그렇게 못 믿겠음 다 같이 가서 확인해보자 라는 말이 나왔고, 결국 총 계곡을 찾았던 일영이 일행 4명을 포함 1명의 남학생과 3명의 여학생이 추가로 총 8명의 친구들이 다시 한번 샘내 계곡을 찾게 됩니다. 이번엔 여학생들과 함께 갔던 만큼 텐트는 아래쪽에 하나, 위쪽에 하나, 이 총 2개의 텐트를 조금 떨어진 거리에 쳤고 계곡에서 신나게 물놀이를 했죠. 밤은 깊어졌고 지난번처럼 친구들은 텐트에 들어가 잠자기 전까지 얘기를 하거나 놀이를 하기로 하는데요. 아래쪽 텐트엔 일영이와 이번에 새로 함께 온 태연이와 성미라는 여학생, 이렇게 3명이 있었다고 해요. 한참 셋이서 얘기를 하다가 성미가 문득 피곤하다며 친구들이 있는 위 텐트로 가겠다 얘기했고, 태연이라는 친구가 밤이 어두우니 자신이 위 텐트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죠. 밖은 엄청나게 깜깜했고 태연이는 앞에만 신경 쓰며 걷고 있는데 한 중간 정도 왔을 때쯤 문득 뒤에서 아무런 기척이 나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자신을 뒤따라오던 성미가 어느샌가 사라져 있었다는 걸 알게 된 태연은 주변을 한참 돌아다녀 보는데 성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혹시나 얘가 날 따라오다 무서워서 그냥 다시 내려가 버렸나 싶어 확인차 다시 아래 텐트로 내려가 보는데 그곳에 성미는 없었어요. 텐트에 남아있던 일영이 태연의 얘기를 듣고 함께 성미를 찾아보기로 하고 성미의 이름을 부르며 위 텐트가 있는 곳까지 주변을 둘러보며 올라가 봅니다. 그런데 이 위 텐트에 올라와 보니까 성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 너 대체 어디 갔었냐? 여기 올 거면 나랑 같이 가든가 하지. 혼자 말없이 와버리면 어떡하냐? 얘기하는 태연에게 성미가 어이없다는 듯 말을 하는데요. 너 장난해? 야, 네가 데려다 줬잖아. 텐트 앞에까지만 데려다 주고 너 내려간다고 갔잖아. 이날 귀신은 대체 누가 울린 걸까요? 태연을 따라 위 텐트로 간 성미? 아니면 성미인 줄 알고 중간까지 간 태연이? 그것도 아니라면 무엇에 홀려 자신이 데려다 주고도 태연이가 아무 기억을 못하는 걸까요? 첫째 날 이상한 밤은 이렇게 지나갔어요. 하지만 둘째 날 밤 처음 4명끼리만 왔을 때 자리를 바꿔줬다 밖에 무언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던 성민이가 그날 또다시 텐트 밖에서 하얀 옷을 입은 듯한 누군가가 지나가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 이틀 동안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자 다음날 아침 겁에 질린 여자친구들이 모두 내려가 버립니다. 여자친구들은 함께 내려가자 얘기를 했는데 이 남학생들이 끝까지 그게 뭔지 밝혀내겠다며 고집을 부리면서 남게 된 건데요. 그날 밤 텐트 밖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일영을 친구들이 깨웁니다. 밖에서 뭐가 재밌는지 여자친구들과 함께 시끄럽게 놀면서 일영에게 너도 빨리 나오라고 계속 불러대는 거예요. 일영은 잠결에 텐트 문을 열어보는데 소리까지 지르며 재밌게 놀면서 자신을 부르는 이 친구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들리는데 밖이 칠흑같이 어두워서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두운데 대체 어떻게 놀아 하면서 문득 뒤를 돌아보니 자신을 부르고 있는 친구들이 뒤에서 모두 잠을 자고 있더랍니다. 이런 일까지 겪자 일영이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이젠 일영이가 친구들에게 내려가자 얘기해보지만 친구들은 조금 더 있어보자 얘기했고, 혼자 내려가기 뭐했던 일영이 친구들과 하룻밤 더 머물러 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넷째 날 밤이 되었어요. 밤중 출출했던 친구들은 라면을 끓여 먹기로 했고 일영이와 태연이가 계곡물을 뜨기 위해 잠시 텐트에서 나왔죠. 계곡에서 물을 뜨고 돌아서려 하는데 앞에 서 있던 나무 위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아주머니와 아이가 손을 잡고 서서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태연이는 그 모습에 놀라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고 일영인 그들을 내쫓을 생각으로 돌을 던지려 했죠. 하지만 어쩐 일인지 일영이 돌을 집어서 던지려고 하는 순간 그대로 기절해버리고 맙니다. 눈을 떠보니 텐트 안이었대요. 태연이 쓰러진 일영이를 챙겨 텐트 안으로 도망쳐온 건데요. 이 친구들은 당장이라도 밑으로 내려가고 싶었지만 이 밤중에 텐트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엄두가 나질 않았어요.
그렇게 이 텐트 안에서 5명의 남학생들은 무서움에 벌벌 떨고만 있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텐트 밖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고 그들의 텐트 문을 확 열어버리는데요. 놀란 일영이 일행들은 텐트 안에서 소리를 질렀죠. 텐트 문이 열리고 밖에 서 있던 건 3명의 군인들이었대요. 사실 이곳 불국사는 주변 군대에서 훈련을 하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밤중에 나타난 3명의 군인은 5명의 남학생들을 보며 너네 이 밤중에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물어봤고 너네 참 대단하다 얘기하는데요. 군인의 얘기가 이곳에서 여태까지 잠을 자고 간 사람이 단 1명도 없었는데 너네는 4일이나 여기서 잠을 잤냐는 겁니다. 이 숨막히는 공포에 휩싸였을 때 나타난 군인들. 어린 남학생들은 그제서야 안도가 되었고 군인들의 제안에 따라 계곡에서 함께 놀기로 합니다. 이 밤중에 계곡에서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하죠. 나름 되게 재밌게 놀았대요. 그렇게 함께 얼마 정도 놀았을 때쯤 갑자기 군인들이 복귀할 시간이 되었다며 군대로 돌아가겠다며 일어납니다. 그러고선 남학생들에게 너희도 당장 여기서 내려가라 얘기하는데요. 내려갈 때 무엇을 보든 무슨 소리가 들리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곧장 내려가라 라는 주의도 함께 줍니다. 군인들이 떠나가자 일영이 일행은 계곡에 남았어요. 밤은 어두워져만 갔고 고요한 산속에선 바람소리와 벌레소리 그리고 계곡의 물소리가 너무나도 섬뜩하게 들려왔죠. 결국 일영이 일행은 군인들의 얘기처럼 그날 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에서 내려왔다고 해요. 하지만 이들이 무사히 내려가는 걸 원치 않았던 걸까요? 이 산에서 내려오는 길 이들 눈앞에 계속해서 마치 어린아이 기저귀 같은 하얀 천이 계속해서 날아다녔다고 해요. 이 모습이 너무 무서웠지만 군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앞만 보고 산에서 내려왔죠. 그렇게 다행히도 그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그날 밤 두려움에 떨며 텐트에서 나오지 않던 일영이 일행을 텐트에서 꺼내 계곡까지 데려오고 떠나버린 이 군인들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 군인들은 이곳에 있으면 더 위험해지니 당장 여길 떠나길 바랬던 걸까요? 아니면 계곡으로 나오길 바랬던 걸까요? 양주시 불곡산 공동묘지 근처에 있는 샘내계곡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왠지 모르게 으스스해 잘 가지 않는 곳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지난 1989년 당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4일간 이상한 일을 겪었던 샘내계곡 괴담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뉴스패치의 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